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 전면전이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AI 시장, 그리고 코인의 올 하반기 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은 끝났다고 본다. 여기 바로 옆에 그 터키에서 지금 나토 그 정상회담에 참여를 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란과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병적인,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요, 미사일, 드론 공격 이게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전 이게 협상을 하고 있는 일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적당한 미사일이지 정말 원유 저장 시설, 전력 시설, 인프라 이런 데 날려버리면 그건 이제 협상이 아닌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간 거는 아니다. 사실 이란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보름 정도 원유 수출을 하면서 이제 막 숨통이 막 트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막 살았다 했는데 미국에서 원유 수출 다시 금지시켰거든요. 이란이 우리처럼 반도체나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유일한 제1의 수입원인데 이게 다시 막힌 거예요. 자금 또 해제도 좀 막아놓겠죠. 반면 미국 역시도 호르무즈를 이렇게 막는 순간 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둘 다 원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말고 이제 그 어떤 고위 관계자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최종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볼 수는 있다. 항상 그 대화의 여지는 결국 이제 남겨놓기는 합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여기 장례식과 미국의 250주년 기념일이 만나면서 이 굉장히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죠. 저는 결국요 나머지 다 소음이시고 이것만 보십시오. 관전 포인트 이겁니다. 다시 만나면요 괜찮아질 거고요. 안 만나면 힘들어질 겁니다. 협상을 재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이번 주 내로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이 결과를 알고 있냐? 저 결과 몰라요. 아는 척 했다면 정말 송구합니다. 저 결과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개의치 않고 또 샀습니다. 소액입니다. 예전만큼 많이 못 삽니다. 지금 저처럼 무조건 지금 따라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입장을 그냥 오픈 드리는 거예요. 이제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말콤 낸스라고 하는 분이 전 미국의 해군 장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가을쯤 되면 가을이래 봤자 한 3개월 지나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그 원유를 좀 저장을 해놓은 저장고. 요게 하한선이 드러날 수도 있다. 하한선이 대략 이 사람 주장은 2.7억 배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0으로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소위 이제 그 우리 자동차 휘발유 떨어지면 이렇게 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하한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3.25억 배럴이 있거든요. 이게 하루에 450만 배럴씩 이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대로 가면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미국이 어쨌든 저 11월 초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축유 하한선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거 이제 전부 다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에서 또는 이제 유가나 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투심이거든요. 투자 심리, 유가 폭등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것을 원치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란의 생명줄 원유 수출입니다. 원유 수출. 그 다음에 자금 동결 해제죠. 이 두 개는 정말 그 1순위예요. 플러스 제가 알파로 표현한 게 호르무즈 해협 누가 이제 가져가냐, 그 통행세를 받냐, 서비스를 받냐, 또는 이제 핵 문제. 요거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했죠. 요거 가지고 지금 미국이랑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거 전까지 또는 올해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올해 중으로는 사실은 타협할 때마다 타코가 한 번씩 나오죠. 타협했다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너 왜 그쪽으로 갔어? 그럼 또 미사일 드론 날리고 공격하고 그럼 또 가만 안 있죠. 보복하고 이게 또 며칠 지나면 야 우리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까? 요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정황상 이란은 원유 수출 자금 동결 해제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미국도 이제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게 그 어쨌든 정치인에게 저 선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가 폭등하면 이게 지금도 힘든데 어차피 지금 뭐 탄핵될 거란 지금 얘기가 지금 뭐 작년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조금 더 이게 저는 반복이 될 수 있겠다. 일단은. 그럼 저는 걱정이 없냐? 저도 걱정이 있어요. 제 걱정은 뭐냐면요. 이 지금 타협, 공격 다시 얘기 좀 해볼까? 또 한번 타협, 공격 다시 얘기 좀 해볼까? 이거 있죠. 요게요. 저는 언젠가 깨진다 보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핵심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이나 이제 코인 시장 여기 이제 선거 전에 한번 그래도 대통령인 이상 띄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2018년에 이게 잠깐 이게 너무 일찍 띄웠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좀 더 미세하게 전 이번에 도전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요 패턴이 진짜 깨지면 유가 $150 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탈출이 가능할까요? 제 걱정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분들을 위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제 패턴 언젠가 전 깨진다 보거든요. 그러면 탈출이 언젠가는 가능하셔야 되는데라는 걱정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의미는 긴장하고 깨어 있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살얼음판을 진짜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AI도 뭐 빅테크다 우리나라 삼전닉스 저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잊을만 하면 지금 또 고점 논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주식. 저는 폭등에 취하면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부동산은 안전자산 맞습니까? 부동산도 어떻게 이제 뭐 빚을 잔뜩 이제 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매 물량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다 기억 뭐 금방 잊어버리지만 22년, 23년 경매 물량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폭등에 취하면 죽을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코인도 폭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수라장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각자 도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경찰로로 나눠주잖아요. 그 뭐 신제국주의 시대. 결국에 아수라장으로 가겠지만 그 전에 폭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여력이 되는 대로 죽고 있다. 하지만 이제 연말쯤 되면 일단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100%다 팔고 떠나는 게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트럼프 가문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죠. 비트코인 500개 또 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뭐 바로 어제 뭐 일은 아니고요. 7월 6일 한국 시간 밤 11시 이후에 이 매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7월 초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7월 9일 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보다 훨씬 더 빠졌죠. 떨어졌죠. 지금 비트코인 지금 8,000개 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채굴하는 회사를 샀으면 이제 뭐 주식 상장도 했죠. 그럼 비트코인 채굴로 비트코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누가? 에릭 트럼프가. 그 둘째 아들이죠. 비트코인 500개가 그때 시세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485억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485억 한꺼번에 긁었습니다. 이거 뭐 지금 할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500개 그냥 싹 쓸어 담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에릭 트럼프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매매 타이밍을 그렇게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작년 2월 달 이더리움 바이더 딥을 외쳤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죠. 작년 8월 달에 이더리움 바이더 딥을 한번 또 외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1년 반 동안 주룩주룩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 7월 달 지금 이거 아메리칸 비트코인 또 이거 에릭 트럼프가 이제 그 주도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비트코인 뭡니까? 500개 산 거죠. 뭐 고점 매수의 달인. 뭐 이제 이더리움 굉장히 고점에 물려 있고요. 비트코인도 살 때마다 어쨌든 더 떨어져요. 에릭 트럼프는 할 때마다 두려움은 없을까요? 전 두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더 딥 했는데 쭉쭉 밑으로 빠지면 얼마나 또 당혹스럽겠습니까? 명색이 대통령 둘째 그래도 차남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별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그냥 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은 그 자산운용사입니다. 바네크의 그 이제 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튜 시걸이라고 뭐 이 사람 뭐 메이저 그 이제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뭐 레터를 쓰기도 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객에게 뭐라고 했냐? 올해 10월 달까지 비트코인 포지션 가득 채워 놓으세요. 무슨 뭐 기름 이제 뭐 가득 채우는 것처럼 비트코인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라고 실제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아, 참, 우리는 그냥 6만 달러에서 바이 더 딥 했어요. 그냥 추매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인이 그냥 저도 일반인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전 최선은 이 매출 시걸이 얘기한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6만 달러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10월 뭐 그래 10월이 뭐 이제 4년 주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때까지 최고로 사보자. 뭐 현금 여력이 되는 대로 그럼 뭐 돈도 버셔야겠죠. 반면에 뭐 어떤 분도 이런 분도 계세요. 비트코인 난 10,000달러 가면 사겠다. 2022년도에도 10,000달러를 뭐 노래를 부르셨던 분들이 솔직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전 그때도 이거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용기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또 쉬울까요? 바네크 여기 자산 규모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비트코인 6만 달러에서 그냥 산 거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저랑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톰리 아저씨 있죠. 비트마인이 지난주에 이더리움 4만 개 샀는데요. 이번 주 지금 뭐 절반 정도 됐을까요? 이미 벌써 4만 개 추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톰리가 샀다라고 하기보다는 뒤에 피터 틸이 계속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톰리는 물론 얼굴을 담당을 하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 뭐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84만 3천 개 들고 있죠. 이분도 얼굴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스트래터지의 대주주는 물론 이제 좀 그 분기별로 바뀌긴 하겠지만 1위가 뭐 캐피털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 월가 정말 큰 손들이에요. 정말 큰 손들. 블랙락, 뱅가드, 제인 스트리트, UBS 여기 이제 스위스지만 모건 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여기가 스트래터지 주인입니다. 주인이 비트코인 84만 개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래터지가 망할 거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하지만 이들은 우리 눈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게 뭘까요? 가격입니다. 가격은 폭등시켰다가 폭락시켰다가 희망 고문 줬다가 맨날 밑을 이제 쑥쑥 빼냈다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것에 현혹하게 시켜서 좌절을 시킬 것으로 봅니다. 셀러가 좀 팔 수 있죠. 그 이제 뭐 우선주 그 이자 계속 줘야 되니까요. 저쪽은 안 망하는데 전 예전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투자자는 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안 죽으려면 소위 이제 마지막 1%가 우리가 돼야겠죠. 방향성을 잡으시고요. 끝내 지키셔야 됩니다. 존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우량 자산 한정입니다. 이상한 자산을 막 끝까지 그냥 막 물을 타면서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어찌됐건 좋은 자산을 끝까지 바이 더 딥 하셔야 사실은 죽지 않아요. 뭐 가장 큰 수비는 공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거 싫다. 뭐 참는 것도 싫고 뭐 견디는 것도 싫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폭락은 다 슝슝 다 피해버리고 바닥에서만 사고 그냥 빚을 내가지고 한 번에 그냥 갚아버리겠다. 요게 되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방향성 잡고 끝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더리움 기관 채택 전담하는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 여기 이제 새롭게 나온 비영리 조직이 하나 나왔죠. 여기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주로 은행, 자산운용사, 수탁기관 등 기관 투자자 또는 기관 이렇게 그 큰 손들을 이더리움 생태계를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기능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더리움 재단이 할 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잘했다면 지금 이런 기관은 사실은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 지금 조셉 로빈이란 친구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선수 중에 선수예요. 그 JP 모건이랑 딜을 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전에 이제 회사들 다 딜을 뒷단에서 했던 사람이 조셉 로빈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후원을 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월가 쪽에 이더리움 파일을 생태계 키우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뱅가드 아시죠? 반 코인의 거의 황제죠. 코인 싫어합니다. 그랬죠. 맨날 이제 말로는 그렇게 했었죠. 전 세계 자산운용사 2위입니다. 12조 달러. 한화 1경 8천조 원 이상을 굴리는 어마어마한 자산운용사죠. 여기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정확히는 디지털 자산 총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코인급 코인 부서를 임원을 뽑는 거예요. 코인 또는 토큰이 되겠죠. 비트코인, 뭐 ETF, 이더리움 ETF, 또 토크나,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또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개인 자산 관리까지도 총괄하는 임원급 인재를 뽑습니다. 말로는 코인 뭐 저기 뭐 장난감이라고 해놓고 그죠? 작년 12월 달에 뱅가드 내에 이제 코인 ETF 거래를 허용을 했어요. 이것까지 뺏기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코인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뭐 나는 뭐 꼭 JP 모건처럼 뭐 담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 임원을 뽑습니다. 뭐가 사실에 더 가까울까요?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보지 못하면 저는 조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고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꼭 그 이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장 구조법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여긴 이미 서명이 됐습니다. 법이 이거예요. 디지털 자산 산업 진흥 및 활성화 조치에 관한 법령.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및 하이테크 일자리 창출까지 한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겠다. 천연가스를 통해서 채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는 건데 솔직히 조금 부럽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러시아에 가장 큰 은행이 있습니다. 스베르방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연내 코인 지갑과 디지털 수탁 서비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러시아에서 코인을 다 사고 팔 수 있게끔. 또 러시아는 이제 특히 해외랑 그 무역 대금 주고받을 때 코인 특히 이제 비트나 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주로 쓸 거거든요. 이거 다 허용을 이미 했죠. 오는 9월 달에 코인 관련 법이 이제 공식 시행이 됩니다. 원래는 7월 1일자였는데요. 이게 2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어찌됐건 스베르방크 온라인 또 인베스트먼트 플랫폼에 이게 다 추가가 됩니다. 러시아는 도대체 왜 이토록 위험한 코인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2014년 뭐 크림반도였습니까? 그 다음에 2022년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금융 제재를 아주 쓴맛을 맛봤어요. 본인의 자금인데 이게 다 동결되고 그러니까 이 쓴맛을 맛보고 아 미국 금융 제재 스위프트망 쓰면 큰일 나겠구나. 열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이거 숙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더 이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러시아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제가 예전에 현재 크립토 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망 위에 고속도로는 깔려 있는데 도로 위에 차량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은요 혹독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요거는 뭐 이미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를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또 하나의 꾸준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자산, 그러니까 토크나 주식, 토크나 채권 있죠. 선물 거래량이 1년 반 만에 1472배가 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전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주식이나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선물 거래량이 1년 반 만에 1472배가 올랐습니다. 보시면
올해 1월부터 5월 누적 선물 거래량이 이미 작년 전체를 뛰어넘었고요. 이제 그 선물 거래량이 현물도 거래량을 추월을 했습니다. 코인 거래소 현재 그 이제 뭐 토크나 주식 제일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바이낸스가 1위입니다. 2위는 MEXC라고 하는 거래소, 3위는 그 하이퍼리퀴드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토큰 주식 거래량이 실제 주식 시장의 1%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증가율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뭐 1472배면 뭐 100만 퍼센트 이상이죠. 폭발적인데요. 실제적인 절대적인 거래량은 실제 주식 시장의 1%도 안 된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결국 다 넘어오겠죠. 자산 토큰화, 뭐 주식, 채권, 뭐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 현물 거래량, 뭐 무기한 선물, 뭐 스테이블 코인, 나중에 뭐 ETF, 파생 상품, 뭐 부동산도 나중에 토큰화 되겠죠. AI도 결국 이 자산 토큰화 이 망을 다 써요. 선물하는데 우리를 이제 명의를 받아서 이제 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투자도 해줄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쪽으로 물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바로 뭐 내년에 다 이건 또 아닐 거예요. 이 이제 뭐랄까요? 큰 빅픽처를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막 비투로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돼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믿고 위험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꾸준히 그냥 살 수 있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큰 변동성은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 관리를 근데 안 하고 이거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아니고 이제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요. 2분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잘 나가는 기업 대비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 삼성전자 뭐 한 89조 이상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분기에 돈을 좀 더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9.7%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폭락했죠.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실적이라는 게 뭐 미리 뭐 저 증권사에서 예측치 다 얘기하거든요. 선반영이 됐다. 또는 뭐 차익 실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뭐 이렇게 떨어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주식 얘기를 가끔 왜 하냐면 원리는 똑같아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제 그 절대적인 그 변수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코인도 주식처럼 대상승 이후에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막 이제 호재가 막 터지는데도 코인이 부릉부릉 안 가는 거죠.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때가 저는 뭐 지금 당장 아니지만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차트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는 양인데 지금 2026년 보시면 수직 낙하했죠. 이게 뭐냐면요. 2010년 이래 이렇게까지 크게 팔고 떠난 적이 솔직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누군가 팔았다.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지금 100빌리언 이상이면 올해 지금 1년이 다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딱 상반기 지났는데 150조 원 이상을 외국인들이 팔고 이미 떠났어요. 탈출했습니다. 왜 역대급으로 팔고 외국인들이 떠났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럼 이걸 다 지금 받아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딱 봐도 뭐 다른 뭐 금융주, 산업주, 뭐 바이오주 할 것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자산, 어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금융주일까요? 요 밑에 있는 요 뭐 바이오주일까요? 아니면 SK 하이닉스, 삼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 언제 떨어질 것이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를 우리가 모를 뿐이죠. 가장 많이 오를 우량 자산 그럼 뭘까요? 저는 우량 자산 중에서입니다. 이거 막 아무거나 붙으시면 안 되고 좋은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자산이 가장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바닷가 꼭지를 혹시 맞출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살 때도 이만하면 됐다. 팔 때도 이만하면 됐다. 물론 저는
분할로 살 때도 분할로 사고 팔 때도 분할로 팝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AI 반도체 투자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쭉 올라가면 우리 회장님들이 그냥 돈을 다발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밑에를 보시면 그냥 뭐 처참하죠. 그냥 뭐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짤의 원전은 코인 아닙니까? 요즘은 주식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뭐 주변에 제가 봤을 때 소위 말한 대박이 날 확률은요. 전 보니까 좀 타고난 것도 필요해요. 타고난 것도 있고 운도 맞아 떨어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노력도 죽을 만큼 해야 됩니다. 10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많으면 2명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얘기를 해도 보통 상승장에서는 뭘 해라 말아라 공부할 필요 자체가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면 뭐 몇십 프로 치솟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도 많이 하셨겠죠.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하락장에서는 다들 철학자가 됩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땐 좋죠. 근데 결국 어느 순간 이제 꺾일 때가 옵니다.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적당히 팔아서 그냥 수익을 이 정도 지키겠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 못 팔까요? 더 못 팝니다. 보통은. 왜? 내가 최고 지점에서 봤던 내 계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봤다. 10억을 내가 봤기 때문에 7억으로 내려면 절대 못 파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건 뭐 투자를 많이 하신 분, 내가 20억을 찍었다. 20억을 찍었는데 지금 15억까지 떨어졌으면 팔 수 있겠습니까? 더 못 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여러 번 해봤죠. 해봤으니까. 여러 번 해봤으니까 요 심리를 압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그래서 저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해요. 뼈를 아리는 고통, 뼈가 아픈 고통을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젠 이만하면 됐다가 이제 이 DNA에 새겨지면 전 이게 결국에는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회사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아마존 아시죠?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 250억 달러를 나섰지만 올해 초만 해도 역대급 흥행을 했거든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잘 팔렸습니다. 지금은 이 뭐 규모랄지 좀 반응이 좀 다소 시들해졌다. 회사채 발행 최대 주문 규모는 뭐 62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근데 조금 이제 약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뭐 딥시크 AI 시스템 구동을 위한 자체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화웨이도 있고 중국에서 가성비 스타트업이 지금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건 따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AI 빅테크가 지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AI 거품이 터질 것이다. 1번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기업에서 뭐 오픈 AI다, 뭐 엔트로픽이다, 그 구독 모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기업 직원들이 이걸 좀 많이 꺼려해요. 왜냐하면 요거 쓰는 순간 특히 우리가 중국 딥시크 잘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데이터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요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업들이 뭐 자체 그 모델을 만드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많이 꺼려져서 AI 이게 구독 모델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성 적자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광고 모델을 지금 뭐 이렇게 도입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보통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오류가 있어요. 달라요. 뭐냐면 AI 고객, 뭐 구독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는 그냥 무한복제해서 팔면 되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쓴다고 비용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AI는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똑같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막 물어보고 뭐 이미지 생성하고 하면 엄청난 토큰 수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GPU, 반도체, 칩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이 계속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시간 지나면 뭐 흑자로 전환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델인데 될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까 또 얘기 드렸지만 중국의 AI 회사들이 추격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성능은 뭐 조금 떨어지긴 해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가격이 10분의 1이에요. 뭐 쓰시겠습니까? 중국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 쪽 모델에 대비하면 뭐 엄청나게 헐값이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 뭐 이제 뭐 칩을 사서 뭐 다 좋은데 내 돈 건질 수 있겠지? 라고 이제 의심이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만약 빅테크 AI 회사들이 케이펙스라고 하는 지출을 오히려 줄이면 뭐야 얘네들 돈 다 떨어진 거야?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고요. 구글은 이제 유상증자했습니다. 주식을 더 발행했어요. 그래서 자금 확보해서 뭐 데이터 센터 짓고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근데 주가도 너무 올랐고 회사 채권 이게 이제 금리도 많이 이제 그 수익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필요한 거예요. 좀 지쳤다. 물론 저는 여기에서 지금 뭐 AI 지금 바로 뭐 꺼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여기서 몇 개월 저는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긴장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깨 위에 있을 수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턱 밑에 있을 수도 있다. 어딘지 모르니까 사실은 지금은 긴장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뭐랄까요?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전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위험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에 비해서 코인은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시총이 낮아도 훨씬 작습니다. 회사 하나도 안 되는 게 전체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왜냐하면 법도 아직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명확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비해서 코인은 급격한 상승도 실은 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뺐으니까. 이 위험한 상승이 전 올 하반기 한번 나올 수 있다. 빠르면 연말, 늦으면 뭐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위험한 상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정확히 언제다. 사실 모르죠. 매번 꼭지나 바닥을 제가 못 맞추기 때문에 이건 좀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맞추고 싶죠.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능력 밖이다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뭐 상황도 안 좋지 않습니까? 방송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저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뭐 제 기준이나 목표는요. 결국 우리 구독자님들 저도 투자자로서 저도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뿐이죠. 구독자분들이 저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저 이제 어깨 타고 위로 넘어가시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제 성공의 기준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다 같이 큰 수익도 거두면 더 좋겠죠. 지금 느낌은 2015년은 제가 뺄게요. 15년은 너무 힘들었고 18년 말, 19년 초 또는 2022년 11월, 12월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리고 많이 억눌렸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전 있다라고 봅니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